미국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시장에선 이번이 마지막 인상이라는 기대가 나오는데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는 부적절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이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더견 대표의 숨겨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사과하고 회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댓글 조작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낙연 당시 후보에 유리하게 작업된 걸로 파악됐는데 캠프 측 관계자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어린이날인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제주엔 모레까지 150mm, 수도권엔 120mm 이상이 쏟아질 것으로 예보돼 부모들 사이에서는 실내시설 예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SUV 차량이 역주행을 벌이다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기사가 숨졌습니다. 노제팬 직격탄을 맞았던 일본 맥주가 신제품을 내나 국내 출시와 동시에 품절 대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신라시대 미술을 대표하는 천마도 넉점이 사상 처음으로 동시 공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미국이 다시 금리를 올렸습니다. 0.25%포인트로 많이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16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섰습니다. 우리나라와의 금리 차도 역대 최대치로 벌어졌습니다. 돈은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른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행도 고민하겠죠. 그래서 오늘 뉴스나인은 금리 문제부터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지난 3월부터 10번 연속 인상을 이어오면서 미 기준금리는 지난 2007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5.25%까지 올랐습니다. 연준은 물가가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지만 물가 목표치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판단했습니다. We are prepared to do more if greater monetary policy restraint is warranted. We remain committed to bringing inflation back down to our 2% goal. 그러면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파산으로 금융권 위기가 고조된 것과 관련해 미국 은행 시스템은 안전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는 역대 최대치인 1.75%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외국인 자본 유출과 원달러 환율 급등 우려에 정부와 금융당국은 서둘러 국내외 금융시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두 번 연속 금리를 동결해온 한국은행도 고심에 빠졌습니다. 금리 압박이 높아졌지만 수출과 내수 부진에 가계부채까지 뇌관이 될 수 있는 만큼 일단은 동결의 무게가 실립니다. 물가가 충분히 2% 수준으로 수렴되는지를 보고 결정해야 되고 그 사이에 물가 불안 요인이나 이런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오는 25일 상반기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물가인데 미국이 앞으로도 금리를 더 올릴 건지 여기에서 금리 인상을 멈춘다면 언제쯤 다시 내릴 건지가 궁금합니다. 파월 미 연준 의장은 물가가 너무 높다고 말했죠. 이게 뭘 뜻하는지 이어서 김자민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이뤄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대답은 명확한 아니다였습니다. 물가가 빠르게 내려갈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논의 자체가 이르다고 일축한 겁니다. Inflation pressures continue to run high, and the process of getting inflation back down to 2% has a long way to go. 다만 금리 동결에 대해선 확답은 피했지만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지난 3월까지 매번 연준 성명에 담겼던 추가 긴축이 예상된다라는 표현이 이번에는 빠졌다고 강조했습니다. So that's a meaningful change that we're no longer saying that we anticipate. And so we'll be driven by incoming data, meeting by meeting. 이를 연준의 긴축 행보가 끝나는 것으로 받아들인 일부 시장에선 이번이 마지막 인상이었다며 오는 6월 금리가 동결될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9월에는 금리 인하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What the Federal Reserve will do next will be to pause on further interest rate increases and observe the economy.
금리 인하를 놓고 시장의 기대와 연준의 통화 정책이 엇갈리면서 향후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직전 수백억 원대의 주식을 팔아치워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키움증권 김용래 회장이 대국민 사과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주가 조작의 핵심 인물인 라더견 대표가 폭락의 책임자로 지목했던 인물이죠. 이와는 별도로 검찰은 이번 사태에 정치권 배후는 없었는지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한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익래 다오키움그룹 회장이 SG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책임이 요구되는 기업인으로서 한 그룹의 회장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회장직도 내려놨습니다. 저는 회장과 키움증권 이사의 회장직을 사퇴하고 다우데이터 주식 매각 대금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자신과 관련돼 제기되어 온 의혹은 악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식 매각에 대하여 제기된 악의적인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고자 하였으나 논란은 여전히. 김 회장의 긴급 회견은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검찰도 본격 수사에 나서자 공개 입장을 밝히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이번 사태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H투자자문사 라더견 대표의 사무실을 이틀에 걸쳐 압수수색했습니다. 와서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확인을 하신 것 같아요. 특히 라 대표가 사업 과정에서 공직자, 정치권 인사와 얽힌 정황이 속속 드러나 배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키움증권의 김용래 회장은 자신은 주가 조작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취재진은 주가 조작단의 한 명이 김 회장 아들 사위와의 친분을 내세워 투자를 유인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키움증권에 근무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김 회장이 주가 조작 사실을 몰랐을까 의구심이 커지는 대목이죠. 배상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주가 조작 수사 대상자로 출국 금지된 A씨가 2019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키움증권의 외경사진과 함께 지난 6년 동안 키움증권에서 일해서 감사했다고 적었습니다. 현재 A씨의 SNS는 폐쇄됐습니다. A씨는 한 투자자와 만난 자리에서 키움그룹 김익래 회장 아들과 친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농구 대회에서 김 회장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가 하면 김 회장 사위와 키움그룹 입사 동기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키움 산에 체육회 같은 거 있는데 같이 찍은 사진이 농구대회 치면은 네이버에 나와서 막 그 사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김 회장이 하한가 이틀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한 게 우연이 아니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걔네들은 얘기하지만 어찌 우연히 이렇게 맞아 떨어질지. 김용래 회장 증여상속세 내는 거 100억만 내면 된다고 하는데 왜 600억까지 팔았을까? 키움그룹 측은 김 회장 아들과 사위는 A씨를 전혀 모르고 김 회장이 사위 또한 키움 소속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김 회장 사위는 키움증권 투자운영본부에서 일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의 주식 매도 과정은 합법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매도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현재 A씨 부부는 주변 지인들과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한 상황. 취재진은 여러 차례 이들 부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예, 저희는 아난티그룹 이중명 전 회장의 연루 의혹이 담긴 녹취도 입수했습니다.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해온 이 전 회장이 사실은 적극적으로 작전에 가담해왔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한 인물이 이 전 회장의 심부름꾼을 자처한 정황도 이 녹취에 상세히 드러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연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평소 알고 지내던 이중명 전 아난티 회장에게 투자 권유 전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1억 차면은 한 달에 한 1,500만 원? 3억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야. 엄청나게 올라. 그리고는 얼마 뒤 이 전 회장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 문재인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고 당시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이었던 장모 씨도 동석했다고 전했습니다. 가운데서 심부름 해준다 이거예요. 이중명 회장이 시켜서.
장 씨는 이 전 회장의 심부름꾼을 자처했고 저는 심부름꾼이고 형님이 나한테 오더를 줘서 대포폰 개설 절차만 밟아주면 나머진 다 알아서 하는 대신 수수료는 수익금의 50%라고 설명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직원들이 가서 개통을 해줄 거거든요. 알아서 그냥 정리를 다 합니다. A씨는 이번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H투자 컨설팅 업체 라더견 대표와 이 전 회장, 그리고 장 씨가 3종 세트였다면서 자신에게 묻지마 투자를 권한 이 전 회장도 이번 사건에 깊이 관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한테 했던 수법이 처음에 따게 해주고 어떤 것도 묻지 말라는 자기만 믿고 해라. 논란이 커지자 장 씨는 최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직 사의를 표명했고 이 전 회장 대리인은 다른 사람에게 투자를 권유한 적이 없다며 주가 조작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주가 조작의 피해자들은 가정이 파탄나기도 하는데 정작 범죄자들은 길어야 몇 년간 형을 살고 나오면 피해 배상도 없이 처벌이 끝납니다. 솜방망이도 이런 솜방망이가 없죠. 그래서 작전 세력이 더욱 판을 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주가 조작 처벌의 문제점을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주가 조작 의혹은 일단 재판까지 가기도 쉽지가 않다고요? 네, 기소 단계부터 쉽지가 않은데요. 지난 2020년까지 5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고발하거나 검찰에 통보한 주가 조작 사건 가운데 절반 이상인 56%는 기소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렵게 기소를 해도 대법원까지 가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59%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해도 절반은 법원조차 가지 않고 끝나고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도 10명 중 4명 이상은 풀려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유는 뭡니까? 네, 사실 지금도 현행법상 처벌 수위는 낮은 편이 아닙니다. 이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고 부당이득은 5배까지 환수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에 비해 실제로 법원에서 나오는 형이 너무 약하다는 데 있습니다. 이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면 주가 조작 세력은 아무리 많은 돈을 챙기고 가중 처벌을 받아도 최대 양형 기준이 징역 1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군요. 주가 조작으로 번 돈은 환수하기도 쉽지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09년 대법원 판결 이후 법원에서 이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따지기 때문인데요. 이 주가를 움직이는 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주가 조작으로 번 돈이라는 거를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수사당국이 부당이득을 산정해내지 못하면 5억 원 이하의 벌금만 물릴 수가 있습니다. 금융당국 차원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3년 전 국회에 발의됐지만 지난달에서야 상임위 문턱을 겨우 넘었습니다. 예, 뭐 안 걸리면 좋고 걸리더라도 한탕하고 몇 년 살고 나오면 된다 이런 말이 나올 만하군요. 네, 실제로 형을 산 뒤에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불공정 거래 5건 가운데 1건 이상은 과거 전력자가 저지른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2007년 역대 최악의 주가 조작 사건으로 꼽히는 루보 사태의 주범도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에 또다시 비슷한 다단계 수법으로 주가 조작을 했습니다. 처벌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부당이득 환수가 안 되고 있고 이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공정 거래를 도모하는 자들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라는 거죠. 잠시 안 걸릴 수도 있고 걸렸다 해도 잠시 감옥 갔다 오면은 평생 먹고 살 돈이 남는다 이렇게 되니까 억제가 잘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미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주가 조작 세력은 최대 10년 동안 투자 거래를 금지하고 상장사 임원도 못하게 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국회와 입법 협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예, 피해자들 눈에선 피눈물 나는데 감독당국도 수사당국도 법원도 그리고 국회도 모두 뒷짐만 지고 있는 셈이군요.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 뉴스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드루킹 일당이 지난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댓글 조작을 했다가 유죄가 확정된 것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댓글 조작이 있었던 정황을 저희 취재진이 확보했습니다.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영상과 문서를 저희가 확보했는데 먼저 신유만 기자가 어떤 방식으로 댓글 조작이 이루어진 건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닷새 앞둔 지난 2021년 6월 25일
뉴스포털 다음의 실시간 댓글창 영상입니다. 당시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의 추천수가 연달아 올라갑니다. 좋아요 6개를 받는 20초 동안 싫어요는 없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 사범이 민주당 물을 흐렸다며 이재명 후보를 비난한 다른 댓글에도 15초 동안 추천수 5개가 찍힙니다. 또 이낙연 후보를 비판하고 이재명 후보의 우호적인 댓글의 싫어요 수도 꾸준히 올라갑니다. 이렇게 30분이 지나자 1위였던 이낙연 후보 비판 댓글은 5위로 떨어졌고 이른바 베스트 댓글 4개는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댓글로만 채워졌습니다. 갑작스럽게 숫자가 올라간 걸로 봐서 여러 사람이 접속해서 의도적으로 카운팅을 올렸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매크로를 썼을 수도 있고요. 영상을 본 전문가는 사람 손을 썼든 프로그램의 힘을 빌렸든 댓글 조작이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특정한 좌표를 찍는다거나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 수준은 충분히 되었던 상황입니다. 특히 좋아요나 싫어요를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누를 경우 조작 의심을 사기 때문에 전문 조직이 관여했을 가능성도 의심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예,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댓글의 추천수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잘 정리해둔 보고서도 저희가 입수했는데 이 보고서에는 추천수 조작이 의심되는 댓글 내용과 순위, 기사 링크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특징은 추천수 조작이 의심되는 댓글들이 대부분 이낙연 전 대표에게 호의적인, 즉 이재명 대표에게 악의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댓글 조작에 가담했거나 적어도 그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런 댓글 조작 정황이 분석된 시점은 2020년 10월경부터 2021년 7월 중순까지였습니다. 당시 민주당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어서 오연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TV조선이 확보한 매크로 계정이라는 제목의 파일입니다. 보고서 형태의 파일의 분량은 총 480쪽. 댓글 추천 조작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아이디 12개가 어떤 기사에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그 결과 댓글 순위가 몇 위까지 올라갔는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적혀있는 기사 링크로 들어가면 실제 기사와 댓글창이 뜨는데 대부분 이낙연이 일 잘한다, 이낙연이 믿음이 간다는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 내용이거나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 전과 사범 음주운전자 이재명이라는 내용으로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난하는 댓글입니다. 이런 댓글들이 달린 시점은 2020년 10월경부터 2021년 7월까지입니다. 당시는 차기 대통령 지지율 선두를 지키던 이낙연 전 대표가 2021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발언 이후 지지율이 급락했고 이재명 지사에게 역전을 당했던 시기였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님께 건의드릴 생각입니다. 이 전 대표의 지지율 회복을 위해 누군가 댓글 조작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당시에는 이낙연 후보 캠프가 이 지지율적으로 열세였기 때문에 좀 반전의 여론을 꾀하고자 조급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낙연 캠프 측 관계자는 댓글을 조작할 인력도 여력도 없었다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린 것처럼 북한의 해킹 조직이 선관위를 공격한 사실을 국정원이 파악하고 선관위에 알려줬다는데 선관위는 통보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국정원이 이메일과 전화로 8차례 선관위에 통보했다는 내용이 정리된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이 문건이 조작된 게 아니라면 선관위가 거짓말을 한 셈이 되죠. 그것도 아니라면 통보를 받은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한성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정원이 최근 2년간 선관위에 통보한 해킹 시도 내역입니다. 해킹 메일 유포 5건을 포함해 악성 코드 감염 1건, 이메일 해킹 2건까지 선관위를 겨냥한 다양한 해킹 공격이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국정원은 또 통보한 8건 중 7건이 북한 정찰총국 소행이라고 밝혔는데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 라자루스가 벌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라자루스 해킹 조직은 북한 정찰총국이 배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전을 탈취하거나 디도스 공격 등을. 이에 따라 국정원은 북한 정찰총국의 사이버 공격 정보와 함께 피해 일시, IP 등 대응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이메일과 전화로 8차례 선관위에 알렸다고 했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해킹 시도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한 선관위의 해명과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지난 3월 국정원과 행정안전부는 선관위에 보안 점검을 요청했지만 선관위는 정치적 논란 소지가 있다며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북한 해킹 공격을 방치한 건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다음 주 국회 행안위에서 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북한의 해킹과 관련해 문서나 유선 모두 통보받은 적 없다던 선관위는 국정원의 구체적 통보 내역을 공개하자 통상적인 해킹 의심 메일에 대한 통보는 있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용산 주한미군 기지 이전 부지의 일부가 어린이공원으로 조성돼 오늘 일반에 개방됐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바로 앞에 조성됐는데 용산 기지 부지가 일반에 공개된 건 1904년 이래 120년 만입니다. 때문에 그 역사적 의미도 적지 않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하나, 둘, 셋!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어린이들과 함께 열쇠를 돌리자 용산 어린이 정원의 문이 처음 열립니다. 어린이들의 손을 잡고 은퇴한 내견 세롬이와 함께 입장한 윤 대통령은 공원 곳곳을 직접 소개하고 미국 가서 만나보니까 이분들이 와, 용산에 대한 기억이 아주 많더라고요. 풍선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내분들은 이걸 갖고 싶으면 골라. 이번에 공개된 어린이 정원은 개방 예정인 전체 공원 면적의 10분의 1 규모인 30만 제곱미터로 미군 기지 반환이 늦어지면서 당선인 시절 약속에 따라 일부 공개를 결정한 겁니다. 구 청와대를 국민 품에 돌려드리고 이곳으로 대통령실을 옮겨온 취임 당시에 그 마음을 다시 새기게 됩니다. 이곳 어린이 정원이 일반에 개방된 건 1904년 한일 의정서 체결로 일본군이 주둔한 데 이어 광복 후엔 미군 기지로 사용된 뒤 120년 만입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정원 내 전망 언덕에 영원 불멸의 꽃말을 가진 소나무를 심으며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가 영원히 번영하고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사흘간의 연휴를 앞두고 평화로운 저녁 보내고 계실 텐데요. 제주에 태풍급 비바람이 강타하면서 이틀 사이에 3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결항도 속출했는데요. 어린이날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비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일부 지역은 시간당 최대 30mm 폭우가 예보된 만큼 날씨 예보 한 번 더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강풍을 동반한 장대비가 제주 시내에 쏟아집니다. 순식간에 마을길이 물에 잠기며 자동차가 멈춰섰고 신호등에 낙뢰가 떨어져 교차로엔 자동차가 뒤엉켰습니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제주에는 어제부터 서귀포에 350mm가 내렸습니다. 한라산에서는 어제 등반에 나섰던 고교생 15명이 저체온증으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봄 날씨로 생각해가지고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해가지고 이게 기상이 악화되면서 바뀌었거든요. 순간 최대 초속 20m를 훌쩍 넘긴 태풍급 강풍에 제주공항은 오늘 항공기 243편이 결항됐습니다.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제주를 찾은 관광객 만여 명이 발이 묶였습니다. 거친 파도까지 겹쳐 제주와 남해안, 인천 등 전국의 20개 항로 여객선 28대도 결항됐습니다. 급변풍이랑 강풍 경보가 내려진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바람 때문에 이제 다 결항이나 회항이나 이제. 제주를 휩쓴 비바람이 북상하면서 오늘 밤부터는 전국 대부분이 영향권에 듭니다. 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고 제주는 400mm 이상, 인천 등 수도권은 최대 120mm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어린이날인 내일은 일부 지역에 시간당 최대 30mm에 이르는 폭우와 함께 초속 25m의 강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올해 어린이날은 역대 어린이날 가운데 가장 많이 비가 온 날로 기록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중호우 소식에 3년 만에 노마스크 어린이날을 기대했던 아이들 실망이 특히 클 텐데요. 부모들은 부랴부랴 실내시설 예약에 나서 보지만 웃돈에 안표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부모 손을 잡고 야외 나들이를 꿈꿨던 아이들. 갑작스런 비 소식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날씨 뜨끈하고 밖에서 많이 놀았으면 어린이날인데 비가 와서 속상하고 짜증나요. 2000년 이후 서울에서 어린이날 비가 온 건 6차례에 불과했습니다. 지자체 등이 준비한 어린이날 야외 행사는 줄줄이 취소 연기됐고 캠핑장과 유원지 등 야외 시설은 예약 취소가 이어졌습니다. 비가 많이 오실까 우려되어서 아이가 있는 가족이 취소 요청을. 다급해진 부모들은 실내 놀이시설 등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당황스러웠는데 또 비가 오면 이제 또 실내 박물관이나 이런 쪽으로 가려고. 이 때문에 인터넷 등에선 한바탕 예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키즈 카페와 실내 공연장 등엔 예약 문의가 이어지고 평소보다 전화가 좀 양이 좀 많아요. 내일 문 여냐는 내용이 좀 많이 있죠. 1인당 49,000원이던 실내 놀이공원 이용권은 온라인에 9만 원 매물까지 나왔습니다. 궂은 날씨에 실내로 인파가 몰리면 안전사고까지 우려돼 비 오는 어린이날을 앞둔 아빠 엄마는 이래저래 걱정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또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새벽 음주 단속을 피해 역주행하며 달아나던 40대 만취운전자가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했습니다. 택시기사가 숨졌습니다. 가장을 잃은 유족은 오열했습니다. 구재영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도로를 역주행하고 그 뒤를 경찰차가 추격합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40대 A씨가 차를 몰고 경찰과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500m를 역주행한 끝에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2시간 동안 마비가 됐었어요. 여기. 난리 났었대요. 소방차오고. 이 사고로 50대 택시 운전기사가 숨지고 승객 1명도 크게 다쳤습니다. A씨는 경기 이천에서 술을 마신 뒤 이곳 경기 광주까지 20km 넘게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날벼락 같은 사고에 가장을 잃은 유족들은 황망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아빠가 일반하다 돌아가셔가지고 며칠 전에 제가 생일이었는데 이번 주말에 만나서 밥 먹기로 했는데. 경찰은 A씨가 운전한 차에 동승한 2명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조사하고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검찰이 돈봉투 살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강 전 감사와 공범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추가로 파악했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래구 전 수자원공사 감사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9,400만 원 돈봉투 살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검찰이 2주 만에 강 전 감사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는 지난번과 같은 정당법 위반과 뇌물수수를 적용했습니다. 대신 앞서 법원이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만큼 이번엔 강 전 감사가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중점 보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강 전 감사뿐 아니라 돈봉투 살포 공범의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도 발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검찰이 확보한 먹고 사는 연구소의 PC 하드디스크 일부가 교체되거나 포맷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지역본부장을 연이틀 소환했습니다. 스폰서 사업가로 알려진 김모 씨도 압수된 휴대전화 포렌식을 참관하려고 검찰에 나왔습니다. 8천만 원 전달한 사실 자체를 지금 부인하시는 건가요? 검찰은 의원 등을 상대로 돈봉투를 뿌린 혐의를 받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상대로도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지난해 말 경기도교육청의 온라인 시스템에서 학력평가 성적 자료가 유출되는 사고가 벌어졌었죠. 이 해당 시스템이 지난 2019년부터 수차례 해커들에게 뚫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횟수만 6차례 모두 290만 건의 성적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 유독 이 서버가 해커들의 표적이 됐던 건지 김승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학력평가 온라인 시스템 GSAT는 2019년 첫 해킹을 당했습니다. 2019년 4월과 11월에 110만 건, 2021년에는 4월과 11월에 93만 건, 지난해 4월에도 성적자료 28만 건이 유출됐습니다. 지난해 11월까지 포함하면 290만 건에 이릅니다. 290만이라는 그 숫자는 저희가 유추한 거지 그 자료가 그만큼 있는지까지도 사실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응시했던 숫자입니다. 해킹 피해가 잇따른 학력평가 온라인 시스템은 지난 2017년 경기도 교육청이 직접 개발했습니다. 교육부는 파일 다운로드 보안이 취약한 공용 게시판이 해커들의 표적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의문과 의혹도 남지 않도록 관련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가 드러난 부분은 과감히 도려내고 엄중하게. 경찰이 지난해 11월 성적자료 유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유포하지는 않았지만 3천여 차례 해킹을 한 고교생이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포된 자료를 처음 빼낸 해커는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문제가 된 온라인 시스템을 폐쇄하고 전국 연합 학력평가 성적자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의뢰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간단하게 한 끼 식사를 때우자 싶을 때 햄버거와 피자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요즘 햄버거 피자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영양면에서 과거보다 나아진 것도 한 이유입니다만 물가 상승률 측면에서 보더라도 햄버거와 피자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가 최근 출시한 한정판 제품. 패티가 4장 들어간 이 햄버거는 단품 가격이 16,500원, 세트로 주문하면 18,500원으로 치킨 한 마리 가격과 맞먹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햄버거 가격들이 10,000원 정도는 돼야 세트를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4개월 만에 3%대로 내려오며 고물가 행진은 주춤해졌습니다. 하지만 패스트푸드 가격은 거꾸로 가는 모양새입니다. 지난달 햄버거 물가 상승률은 17.1%로 전체 물가 상승률의 4.6배에 달하고 2004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피자도 1년 만에 12.2% 상승해 1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인건비와 재료비 상승을 이유로 지난해부터 3차례 넘게 가격을 올린 여파입니다. 피자는 잘 안 먹고 햄버거를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는 것 같아요. 피자는 좀 비싼 것 같아가지고. 정부가 지난달 외식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면서 추가 인상은 겨우 막은 상황. 하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에 최저임금 인상 우려 등이 맞물리면서 패스트푸드 가격 고공행진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4년 전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반일 감정이 격화되면서 노제팬 운동이 일었었죠. 당시 편의점에서는 일본 맥주가 자취를 감췄을 정도였는데요. 상황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일본이 내놓은 신제품 맥주가 국내 출시와 동시에 품절 대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충영 기자입니다. 요즘 편의점 최고의 인기 맥주는 단연 아사히 생맥주 캔입니다. 참치캔처럼 뚜껑을 따면 생맥주 같은 거품이 올라옵니다. 이 제품뿐 아닙니다. 올해 일본 맥주 판매는 전년 대비 300% 정도 급증했습니다. 노제팬 분위기로 직격탄을 맞았던 유니클로도 상황이 호전됐습니다. 작년 매출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하며 스파 브랜드 1위 자리에 복귀했습니다. 일본 제품에 대한 거부감은 많이 희석됐습니다. 저도 유니클로에서 뭐 옷도 사기도 하고 그리고 제 주변 친구들이나 이제 직장 알바 같이 하시는 분들도 거의 일본 여행도 자주 갔다 오고 하는 거 보면 올해 1분기 도요타차 판매는 전년보다 57% 늘었고 슬램덩크 등 일본 콘텐츠도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역사적인 문제 혹은 정치 경제적인 문제 그거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정치와 연결된 구매보다는 그야말로 자기한테 만족을 주는.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복원되고 관계 개선이 이뤄지면서 해빙 무드는 소비시장에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치매는 아직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질병이죠. 치매가 무서운 건 환자뿐 아니라 환자를 돌보는 가족 모두가 고통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일 텐데요. 미국에서 획기적인 신약이 개발됐습니다. 초기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치매 진행 속도가 35% 억제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완전한 치료는 아니지만 상당한 성과로 평가됩니다. 이르면 올 하반기 미국 출시가 전망되는데요. 그럼 국내 도입은 언제쯤으로 전망되는지 윤수영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이 슬라이드 위의 뇌세포에 신약을 반응시킵니다. 미국 제약사가 개발한 알츠하이머 신약 도나네맙입니다. 임상시험에서 치매 예방에 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It does show a significant slowing in the rate of progression.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 1,100여 명을 대상으로 투약한 결과 47%는 1년간 치매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대조군과 비교하면 억제 효과는 35%입니다. 도나네맙은 뇌신경세포를 파괴하는 독성 단백질의 형성을 억제해 치매 진행을 막습니다. 미 FDA가 2년 전 혁신 치료제로 지정했고 다음 달 정식 승인 신청 후 이르면 올 하반기 출시 전망입니다. 진행된 치매라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돌파구를 찾은 거거든요. 제약사는 국내 도입 시점에 대해 본사에서 아무런 지침을 받은 바 없다고 했고 전문가들은 아무리 빨라도 내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윤성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이 지난해 중국과 갈등 속에서 중국어로의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한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은 이 조치를 1년간 유예받았는데 이 기간이 추가로 연장될 걸로 보입니다. 중국에 반도체 공장이 있는 우리 기업들은 일단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박상현 기자가 자세한 내용 보도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장비 수출 제한을 발표한 미국. The United States has to lead the world in producing these advanced chips. This law is going to make sure that it will. 이후 우리 정부가 미국을 설득한 끝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반도체 기업은 장비 수출 금지를 추가로 유예받으면서 중국으로의 반도체 장비 반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당초 올해 10월까지 유예인데 미국이 이 기간을 1년 더 늘려주기로 한 겁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이 한국 업체가 최소 1년 더 추가 유예를 받을 것이란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장비 수출 통제 자체에 대해서도 유예를 지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노력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 공장에서 낸드 생산의 40%를 담당하고 SK하이닉스 역시 우시 공장에서 디램의 4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중국을 견제함과 동시에 동맹국인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익을 해치지 않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도 미리미리 좀 대응을 해서 좀 무전도를 낮추고 다른 쪽의 시장을 넓히는 그런 전략을 미중 반도체 갈등에 낀 신세였던 K 반도체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아무래도 전세 사기 여파가 컸던 거겠죠. 서울 지역 빌라 전세 거래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빌라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12년 만에 가장 낮아졌다고 하는데 문제는 전세가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 현상, 즉 지금 들어있는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점이죠. 정수양 기자가 그 실태를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전세 사기 사건과 깡통 전세 현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서울 화곡동 빌라촌. 이 지역 빌라 전세 거래는 한 달에 400건 이상이었는데 전세 사기 사건이 조금씩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해 9월 이후 확 꺾였습니다. 지난 3월 화곡동의 빌라 전세 거래는 340건으로 1년 전에 비해 정확히 200건 줄었습니다. 작년 연말 정도 연말 좀 못돼서 그때부터 아마 좀 거래가 많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서울 지역 빌라 전세 거래는 1년 전과 비교해 2,000건, 30% 가까이 줄었고 전체 임대차 계약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이래 가장 낮은 53%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무서우니까 월세 찾는 사람이라든가 바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전세가 하락과 수요 급감에 더해 최근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까지 강화되면서 자금 여력이 없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역전세가 심화될 거란 우려가 점차 커지는 상황. 전세 사기 사태의 확산으로 빌라 전세가 감소함과 동시에 시장 위축이 됨에 따라서 역전세 현상도 더 심화 확산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세 보증금 환급이나 대출 확대 등 단기 대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러시아가 크렘린궁이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미국을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또 우크라 전역에는 대규모 보복 공습을 벌여서 오늘도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공격 명분을 쌓으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푸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크렘린궁에 무언가 빠르게 날아들더니 불꽃을 내뿜으며 터집니다. 15분 뒤 다른 방향에서도 미상의 물체가 날아와 폭발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무인기 2대가 대통령 관저를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하더니 하루 뒤엔 공격 배후로 미국을 지목했습니다. Москва расценивает атаку на резиденцию президента как спланированную террористическую акцию и покушение на главу государства.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대적인 보복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러시아 포격을 받은 헤르손에서만 민간인 최소 23명이 숨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이런 대규모 공습 명분을 쌓기 위해 크렘린궁 드론 피격 자작극을 벌였다고 반발했습니다. We don't attack Putin or Moscow. We fight on our territory. 대반격을 준비 중인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을 직접 찾아 지원을 호소했고 미국은 4천억 원 규모의 무기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동유럽 세르비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서 학생 등 9명이 숨졌습니다. 이 학교를 다니는 13살 학생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나서 세르비아 전역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류주영 기자입니다. 머리를 감싸쥐고 울먹이며 통화합니다. 아이의 생사를 알 길이 없어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총격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온 학부모들입니다.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의 한 초등학교에서 3일 아침 여러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Sam bila dole, pošto smo imali fizičko dole i onda sam, ja sam naravno čula kako pucaju i to, znači neprekidno, nisu jedan po jedan, nego neprekidno, da. 무차별 총격에 학생 8명과 경비원 1명이 숨졌고 7명이 다쳤습니다. 운동장에서 검거된 용의자는 이 학교에 재학 중인 13살 소년이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누구에게 총격을 가할지 목록을 만들고 학교 지도를 그리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금고에 있던 권총을 사용했고 범행 직후엔 경찰에 직접 전화해 자백까지 했습니다. Prema do sada prikupljenim saznanjima, dete KK u dužem vremenskom periodu planirao je izvršenje ovog krivičnog djela. Motiv još uvijek nije utvrđen. 주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르비아 정부는 사흘 동안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strašno da išta drugo iko išta može ovog momenta reći osim da 세르비아는 총기 규제가 엄격한 나라지만 1990년대 내전 이후 불법 총기가 증가해 위험 요소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하늘을 나는 백마의 모습을 한 국보 천마도는 신라시대 대표 유물이죠. 국내에서 발굴된 천마도 넉 점이 사상 처음으로 동시 공개됐습니다. 천마총 발굴 50년 만으로 이 자작나무 껍질에 그려진 천마가 관람객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자작나무 껍질 위에 흰색 말그림이 선명합니다. 구름 위를 달리는 듯한 형상을 지닌 국보 천마도입니다. 1500년 전 신라시대 유적으로 1973년 경주 천마총 발굴 당시 출토됐습니다. 천마총 발굴 50주년인 올해 2014년 전시 이후 9년 만에 천마도가 다시 선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발굴된 천마도는 모두 4점입니다. 천마총에서 2점, 금관총과 금령총에서 각각 1점씩 나왔습니다. 천마도 4점이 한 자리에 모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라시대 금관과 금제 허리띠, 귀걸이 등도 함께 전시됩니다. 신라 사람들의 손이 정말 섬세하다는 걸 알았어요. 섬세하게 그려서 되게 멋있었어요. 이번 전시회 조명은 최대한 어둡게 준비됐습니다. 한 쌍으로 발견된 천마도 한 점은 습도와 빛에 약한 자작나무 껍질에 그려져 손상 우려가 높습니다. 이 때문에 두 장이 겹쳐져 있던 천마도는 서로 기간을 나눠 전시됩니다. 저희가 24시간 동안 이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공조를 돌리고 있고요. 온습도는 이제 말 다리 아래에 장치를 둬서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리는 천마총 발굴 50주년 특별 전시회는 오늘부터 오는 7월 16일까지 이어집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월남에서 돌아온 덕수가 부산국제시장에 가게를 차리고 동생도 시집 보냅니다. 끝순이 손을 잡고 입장하는 뒤로 조화로 장식한 아치가 서 있습니다. 연단 뒷벽에는 깃불 희자와 황금빛 봉황 한 쌍을 새겼습니다. 이건 세트가 아니라 1970년대 풍경을 고스란히 간직한 실제 예식장입니다. 정장 차림에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사진사도 이 예식장 주인 백낙삼 할아버지입니다. 창원 북마산 가구거리 신신 예식장 외벽에 완전 무료라고 써붙였습니다. 사진값만 받고 100석짜리 식장부터 신부 드레스, 화장, 부케까지 모든 게 공짜였죠. 거기에다 사회도 보고 줄에도 섰습니다. 6,000원으로 시작한 사진값이 직원 수고비 포함해 70만 원이 되고 그마저 받지 않기까지 55년 세월 14,000쌍이 신신 예식장을 거쳐갔습니다. 위청 살림집 거실에 할아버지가 미리 쓴 유언장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저녁거리도 없이 시작한 살림이었지만 가족과 더불어 한없이 원없이 한평생을 살았노라는 회고가 국제시장 덕수를 닮았습니다. 그리고 당부했습니다. 오복을 누리다 생을 마감하노니 너무 슬퍼하지 말라. 호상이니 웃음꽃 피우며 경사스럽게 맞이하라. 그렇듯 여한 없는 92해 삶을 마치고 백낙삼 할아버지가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교사의 꿈을 품고 교육학과에 진학했지만 집안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공부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한강 유원지 사진사로 나서 한 장에 20원씩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살에 단칸방 얻고 아내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번듯한 결혼식은 꿈도 꾸지 못했죠. 마당에 정화수 떠놓고 가약을 맺는 걸로 감사했습니다. 그는 35세 사진 가게를 낸 데 이어서 예식장도 차렸습니다. 식도 못 올렸던 회안으로 무료 예식을 떠올린 것이죠. 그렇듯 고객 대부분은 형편이 넉넉지 않은 신혼부부였습니다. 사진값도 안 내고 도망친 부부를 찾아갔더니 너무 어렵게 살아서 사람 말 되레 사주고 온 일도 있다고 합니다. 부산 사는 노인이 70년대 선생님 덕분에 식을 올린 뒤 일이 잘 풀렸다며 100만 원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료이긴 해도 싸구려로 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디 내놔도 떨어지지 않는 수준이라고 자부했죠. 남은 소원은 100살에 은퇴해서 신신 예식장을 거쳐간 부부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전국 일주 배낭여행을 하는 것이었지만 끝내 그 꿈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신 할아버지의 빈소에는 은혜를 잊지 않는 부부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가족의 존재, 온기를 확인하는 날들이 이어지는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결혼을 망설이는 청춘이 갈수록 늘어간다는 소식이 잇달지만 신신 예식장 백낙삼 할아버지가 남긴 온기로 그 스산함을 위로받습니다. 5월 4일 앵커의 시선은 세상은 아직 따뜻합니다 였습니다.
어린이날인 내일을 포함해 앞으로 사흘간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예보됐습니다.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는 제주에서는 이미 3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진 곳도 있는데요. 앞으로 내릴 비의 양도 많아 걱정입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간으로 최대 400mm 이상이 예보돼 있고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으로도 최고 200mm 이상의 장대비를 퍼붓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영서에서도 120mm 이상의 큰 비가 전망됩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비가 집중되는 시간도 지역마다 다르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비 언제쯤 그치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수도권과 충남은 모레 오전까지, 그 밖에 전국은 모레 낮까지 내리다 그치겠고요. 제주와 전남, 경남에서는 일요일까지도 길게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강한 바람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각종 시설물 점검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바람으로 인해 내일과 모레 낮 기온 평년을 밑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4일 목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